네, 이슈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지금 그래도 저희가 방송을 시작했을 때보다는 좀 지수의 낙폭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 상태로 좀 쭉 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장 안에서 오늘은 또 어떤 섹터가 눈에 띄었는지 이슈의 재구성 사용관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또 코스닥이 1% 넘게 빠지는 거 보면서 네. 아니 진짜 하다 오늘까지 빠질지는 정말 근데 뭐 이런 생각을 네. 오늘 하루만 한 게 아니라 최근 몇 달새 계속했잖아요. 그랬었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눈에 띄는 게 특히나 급등 상위 종목을 보니까 네. 제약 바이오가 좀 많더라고요. 맞아요. 최근에 네. 이런 흐름이 나타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글쎄요, 전에 한번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약간의 경기 방어주 성격을 좀 가져요. 왜냐하면 그동안 고지혈적으로 계속 먹어오던 약, 예를 들어서 고지혈증이나 고혈압 이런 쪽들은 불경기고 내가 인플레 높다고 해서 끊을 수 있는 약들이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제약 바이오가 상대적으로 지금과 같이 하이퍼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고요. 또 올라오는 것들 보면 백신이라던가 약간 탈모, 피임약 같이 약간 좀 특징적인 섹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 거고 낙폭 과대 얘기를 좀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워낙에 종목들이 다 같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것만 낙폭 과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거기다가 최근에 조금 퍼지고 있는 원숭이 두 창까지 이런 제약 바이오 의약품 쪽을 좀 자극할 만한 이슈들이 안 좋은 시장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주가 흐름이 좀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눈에 띄었던 게 일단 제약 바이오 업체들의 하반기 전망을 좋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근데 좋게 보신 분들은 그거 같아요. 뭐 빠질 만큼 빠졌다. 최근에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지수가 하락하기 전부터 빠졌던 게, 그러니까 네. 작년부터 밀렸던 게 제약 그랬었죠. 바이오다 보니까 올 하반기는 나름 선방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인데요. 네. 특히나 셀트리온 그룹주랑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좀 보면 약간 좀 남들과 달라 보이긴 해요.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네. 웬만큼 바닥 잡은 것 같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바닥권에서는 좀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그 가격대가 이제 주봉상으로 여기 선 그었던 14만 원 정도에서는 일단은 손절 잡고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후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괜찮습니다. 지분율이 쭉 늘어나는 이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다 기관들도 같이 매수를 해주면서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글쎄요. 그동안에는 진단키트라던가 이런 쪽들의 매출이 조금 코로나 시대에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떨어졌어요. 25%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감소하면서 신제품이라던가 이런 쪽들 그동안에 해오던 본업이 다시 잘 되기 시작하면은 좋아진다라는 거죠. 네, 하반기에 그런 상황들을 좀 봤을 때 최근에 또 무상증자도 좀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런 주주 환원 정책은 일시적인 거예요? 아니면 그래도 이 경영진들의 의지를 봐서 네. 제약 바이오 업체들이 뭔가 주가를 부양하려는 의지가 있구나 긍정적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글쎄요. 일단은 이런 제약 바이오 업체가 무상증자를 할 수 있다라는 거는 기업에 쌓여 있는 잉여금이 많다는 거예요. 예, 그거는 굉장히 그동안의 기업 활동을 잘해왔다. 왜냐하면 재무제표상으로 이런 의약 바이오 쪽에서 제대로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곳들이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유보율을 바탕으로 해서 잉여금 쪽의 계정을 자본금으로 옮겨놓는 이런 작업들을 하는 거고요. 이게 결국에는 무상증자 전과 후가 큰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일단은 우리 기업의 재무 구조가 탄탄하다라는 부분들을 시장에다가 알리는 역할을 해주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거래량이 좀 증가되는 부분들, 아무래도 주식수가 무상증자 비율만큼 더 증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지니너스라던가 바이젠셀 이런 네. 쪽들이 무상증자를 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무상증자를 하실 때 어떤 거를 봐야 되냐면 지니너스 같은 경우에 재무제표 여기 화면에서 잠깐 확인해 보면은 네, 여기 지금 연간으로 봤을 때 계속 영업이익이 적자죠. 14억 적자, 38억 적자, 76억 적자인데 매출액도 14, 38, 81 굉장히 적어요. 뭐 거의 구멍가게 수준이라고 봐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부채 비율하고 이제 유보율을 보셔야죠. 부채 비율이 12%밖에 안 돼요. 그런데 유보율은 855%죠. 이렇게 재무 구조가 탄탄하니까 이를 바탕으로 해서 무상증자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주 환원에 대해서도 살짝 언급을 해봤지만 가장 지금 핫한 거 두 가지 한번 여쭤볼게요. 네. 핫했었던 코로나19 관련주인데 저 주말 새 그 뉴스를 봤어요. 네. 지난주에 비해서 다시 또 확진자 수가 조금요. 늘어나고 있다고.
좀 약간의 이상한 시그널이 보인다라고 하는데 네. 그러면 관련주들이 또 움직일까요? 아니면 이번에 움직인다 하더라도 얘네는 네. 정말 이제 끝물이다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끝물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는 없는데 네. 코로나로 인한 효과는 좀 끝나지 않았나. 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확진자가 이 정도 증가하는 추세는 아직까지는 크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요. 네. 지금 보게 되면 일단 뭐 백신으로도 재감염을 막을 수 없다라고 학계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유행이 될 수도 있다라고 위험성을 좀 설파를 하고 있는데 이게 감염 재생산 지수라고 있습니다. 환자 한 명이 주변에 몇 명을 감염시키는가 수치화한 이런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1 이상으로 최근에 올라왔어요. 그럼 유행이 약간 확산될 수도 있는 그런 수치로 올라선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대적인 숫자 자체가 아직 크게 증가된 부분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일단은 한번 거치면서 면역력을 갖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런 면역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재감염이 될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한번 걸렸던 부분은 아무래도 좀 약화가 돼서 온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글쎄요. 진단키트 수요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피크아웃,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시기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진단키트 업체들은 진단키트의 매출 현황보다는 그동안에 정말 2년 동안 어마어마한 돈을 회사에다 쌓아놨습니다. 맞아요. 그런 자금을 바탕으로 해서 M&A라던가 신제품 그리고 의약품 이런 쪽들로 행보를 좀 보여줘야지만 재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뭐 확실히 재유행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약간의 그 일일 확진자 수의 변동이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너무 덥더라고요. 더워서 너무 더워요. 나가기가 힘든 상황인데 네. 원숭이 두창 이야기까지 또 그러니까요. 나오고 있어요. 네. 실제로 저희 방송에서 원숭이 두창 이야기할 때마다 이거 뭐 그렇게 신경 쓸 일 아닌 것 같다라고 네. 했는데 물론 저희가 다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시장에서는 원숭이 두창 관련주들이 최근에 가장 핫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것에 대해서 뭔가 좀 바뀌었다고 봐야 돼요? 아니면은 워낙 시장이 안 좋다 보니 그냥 자금이 쏠렸다라고 보는 게 단순하게 보는 게 나을까요? 두 번째 말씀하신 게 맞을 것 같아요. 투자요? 네, 네. 아무래도 일단은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자꾸 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테마가 붙을 만한 종목들을 찾는데 모두가 좀 혈안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원숭이 두창 보면은 국내에서는 감염자가 1명뿐이에요. 그리고 세계 글로벌로 봤을 때에도 31개국에 4,500건 정도가 확진이 됐어요. 근데 이제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에는 따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도 자연 치유가 되는 그런 질병으로 알려져 있어요. 우리의 이제 인간으로 치면은 수두 이런 현상이 좀 오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쪽들의 키트를 과연 개발하는 게 시장성이 지금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은 시젠, 바이오니아 이런 쪽에서 감염 여부를 1시간 반 만에 확인할 수 있는 키트들을 내놓고 있어요. 개발 완료했다라고 했고요. 휴마시스, 수젠텍 이런 쪽도 지금 개발에 착수를 했다고는 합니다. 근데 포트폴리오 전체 중에서 하나의 제품군으로 봐야지 이걸로 인해서 정말로 코로나 때처럼 어마어마한 실적들을 내면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정말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휴마시스, 수젠텍 최근에 미코바이오메드 이런 종목들이 맞아요. 좀 네. 움직였었는데 저는 불안하더라고요. 이런 종목들 따라갈 때 내가 고점이 되지 않을까 불안한데 근데 올라가는 거 보면 부럽긴 해요. 아 맞아요. 부러움과 불안함을 공존시킬 네.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테마주들이죠. 맞아요. 네, 오늘 장에서도 휴마시스 같은 종목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검색을 하고 계시고요. 그 외에 또 제약바이오 내에 봐야 될 이슈가 있을까 하고 봤더니 보톡스가 좀 눈에 띕니다. 네. 효자K 보톡스라고 하는데 이거 저희가 대웅제약이라던가 보톡스 관련주를 봐야 됩니까? 이 기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일단은 보톨리늄 톡신 제제가 최근에 미용이라던가 그거에서 더 뛰어넘어서 치료 목적으로까지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수요가 폭증이 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이 수익성이 좋다 보니까 너도 나도 다 뛰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은 블루오션에서 레드오션이 된 것 같은 이런 느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진 느낌 그런 거는 있는 것 같고요. 대웅제약 말씀해 주셨는데 나보타 지금 매출 비중이 되게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에서 10%를 지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만큼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요. 전년 동기 대비로도 거의 100% 성장을 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요는 탄탄하다라는 부분은 맞는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5월 달에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세계에서 조금 손꼽히는 이런 의학 톡신 제재 시장의 규제 기관으로부터 품목 허가를 획득을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전 세계
필요한 곳으로 공급을 할 수 있는 이런 레퍼런스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올해 하반기는 좀 유럽을 겨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가장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 중국 시장을 겨냥하면서 매출이 점차적으로 차지하는 비중들이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이제 휴젤이죠. 워낙에 좀 유명했던 기업들이고 지금 그 전에 메디톡스가 조금 안 좋은 이슈들이 나오면서 맞아요. 시장의 점유율이 상당 부분 이 휴젤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2위 업체였는데 넘어갔던 거죠. 그래서 휴젤도 일단 올해는 유럽 진출을 원년으로 삼을 것 같아요. 이게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게 유지가 되고 있더라도 이런 선진국 단에서는 수요에 대해서 충분히 대응할 만한 자금들 그리고 어떤 구매력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판단으로 해서 선진국에 먼저 할 것 같고요. 올해 이제 상반기에 보면은 보톨렉스 유럽의 한 10개국 정도에 대해서 품목 허가도 획득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품목 허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공시 나오는 거에서 CE 인증이라던가 FDA 인증 받았다, 획득했다 이런 것들을 잘 찾아보시고 이런 국가들로 수출이 되면서 어느 정도 매출 성장이 있겠네 이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근데 뭐 이런 이슈 있는 종목들 최근에 반짝 오른 종목들 뭐 연중으로 보면은 여전히 맞아요. 바닥권에 있긴 네. 해요. 그리고 앞서 사용과 사장님이 최근에 제약바이오주들이 좀 버틸 수 있었던 게 금리 인상 시기에 소비 위축이 일어나더라도 필수로 사야 하는 제약사들은 타격이 좀 덜 네. 받을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또 이렇게 보면은 최근에 게임주들이 급락하는 거 보면은 네. 당장 찍어낸 돈이 좀 덜해서 우리가 너무 많이 기대해서 실망감에 빠지잖아요. 네. 근데 제약바이오도 대표적인 성장주 중에 하나고 이 R&D라든가 기술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거 정말 뭐 빠그러진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순식간에 확 맞아요. 되돌아가는 게 네. 제약바이오인데 근데 이 회사들을 이 시기에 봐도 괜찮은 걸까요? 일단은 지금 휴젤 같은 경우에 좀 보면은 네.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한 9만 5천 원, 10만 원은 한번 깨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외국인 비중은 워낙에 높게 유지되고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한 9만 5천 원대 정도 월봉상으로 바닥권이 한 9만 3천 원에서 9만 5천 원 정도 되는 가격대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정도에서 일단은 버텨주고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는 전제가 먼저 돼야 되겠죠. 이게 우리나라 항상 말씀드릴 때 제가 120 월선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거기를 자꾸 이렇게 터치하려는 듯 하다가 올라서고 이런 거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네. 빠질 거면은 확실하게 여기까지 단기간에 빠져주고 여기에서 경기 침체로 갈 거냐 아니냐를 확실하게 방향을 정해줘야지만 그게 이제 밑으로 종목들에게 전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좋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종목 자체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인 시그널로 바로 접근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먼저 매크로적인 환경과 연동된 지수,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120 월선에 지지가 되는지 살펴보고 그 다음이 종목에 대한 투자입니다. 저도 제약바이오의 붐을 봤던 사람의 입장으로서 네. 당시에 진짜 그냥 코스닥 시총상위가 다 제약바이오였고요. 맞아요. 네. 네. 아무거나 안 올라간 거 사면은 올랐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고 있었죠. 나서 뭐 한미약품 기술 계약 뭐 파기 이야기 네. 나오고 막 그러면서 온갖 악재 때문에 또 제약바이오가 우후죽순으로 떨어진 거 봤던 사람의 입장으로서 네. 지금 이 불안한 시장에 이것들을 사기가 너무 무섭기도 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제 눈에 띄는 게 셀트리온 그룹주였습니다. 사용과 사장님도 좋게 보셨으니까 맞아요. 혹시 마지막 하반기로 봐야 될 만한 제약바이오 그 안에 있는 건지 아니면 네. 다른 종목일까요? 일단 있어요.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일단은 셀트리온의 제품들을 계약을 해서 이제 유통하는 역할들을 좀 하고 있어요. 보게 되면은 지난달에도 셀트리온하고 1,756억 규모의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제품들을 미국이라던가 유럽 쪽으로 유통을 시켜주는 거고요. 2분기 실적도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고마진 품목의 매출 성장세가 또 기대된다라는 부분들이 가장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 환경이 어려운 것은 맞지만 거의 다 셀트리온 그룹주 전부 바닥을 좀 잡고 일단 경기 방어주 성격을 띠고 있는데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동안에 좀 영업이익률 단에서 그리 크게 도움을 주지 못했던 이런 진단 키트 이런 것들의 수요가 줄어든다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그만둔 건 정말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쪽들에 임상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 시장성이 없다라고 판단되면 아무리 그동안에 들어간 비용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빠르게 정리를 하고 본업에 집중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확하게 좀 판단을 해주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유럽의 램시마하고 인플렉트라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요. 수익성 좋은 북미의 트룩시마 이쪽까지도 매출 회복이 지속이 되고 있는 가운데서 또 하나 포인트는 램시마 SC예요. 이런 제형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매출의 성장을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면서 믹스 개선이 돼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일단 가격 전략은 제가 매수가는 한 62,000원 정도까지 만약에 빠져준다. 라고 했을 때는 분할 매수 관점 유효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 8만 원 정도. 왜냐하면 지금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월봉 매물대를 돌파한다는 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거기 가보고요. 만약에 거기에서도 정말 강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붙으면서 강하게 돌파한다라고 했을 때는 목표가를 조금 더 여기에서 높게 설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사실 코로나19라는 그 시기에 그와 관련된 것을 시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하지만 네. 워낙 힘들었던 거라는 걸 알고 성공률이 작다는 것도 알고 여기에 기존에 잘하고 있는 게 있었기 때문에 네. 오히려 본업 쪽에서 실적을 계속 꾸준히 내준다면은 다시 한번 셀트리온 그룹주의 주가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포기한 거 잘했다. 네. 잘하고 있는 거 실적 잘 내고 있는 걸로 집중하자라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결국 뭐 처음부터 끝까지 셀트리온이 거의 그랬죠. 네, 셀트리온이 열일했네요. 열일했습니다. 네. 사용화 차장님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